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극심한 단일화 내분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힘 지도부는 10일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습니다. 김 후보는 11일 중앙선관위에 국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힘이 지난 24시간 보여준 후보 교체 시도는 막장극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9일까지 단일화 협상에 진척이 없자 10일 새벽 2시 30분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이어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새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한 후보가 입당 후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불법 박탈이라며 법원에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국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당원 반대로 무산되자 국힘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새벽 후보 취소 등록, 법정 다툼, 투표 강행의 이전 투구를 하루 새 전부 보여준 것입니다. 국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경선에서 뽑힌 지 3시간 만에 한 후보와 사흘 내 단일화를 요구해 김 후보 측에 반발을 샀습니다. 김 후보도 경선 내내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해 당원들 표를 얻어놓고도 사실상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한 후보 역시 후보 마감일인 11일 이전 단일화만 외치며 김 후보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당 내부는 지도부와 후보들, 계파별로 갈라져 마지막까지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 후 당권을 장악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싸우는 정당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명분 있는 단일화가 이 후보에게 반대하는 표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 유권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한 후보 단일화를 원했던 국힘 당원들마저도 후보 교체를 둘러싼 추태를 지켜보고는 반대표로 돌아섰습니다. 국힘은 지난 9일간 퇴행과 혼란, 무능만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김 후보를 내세운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후보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이기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장률 추락과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에 돈이 없어 AI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법인세, 근로소득세 인하 등 또 무작정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개혁신당은 중국, 베트남 공장 리쇼어링, 압도적 규제 혁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넘어설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정책 제언 형식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제안 10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5단체는 이제 과거의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됐고 새 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우리 산업이 거의 모두 중국에 잡아먹히게 된 상황에서 경제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제안입니다. 경제 5단체는 새 정부 임기인 향후 3, 4년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에너지, 데이터, 인재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 모델, AI 전환 등 3대 밸류 체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지원 전략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전력망 확충, 전기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신규 FTA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외 현장 상황을 반영해 뽑아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들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게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무리한 퍼주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 공약을 실행하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적자 상황인데도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앞으로 70조에서 100조 원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 5단체의 절박한 건의를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파견검사 20명의 수사기간 120일은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니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입니다. 특검법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다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참 통보에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사법부 협박에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죄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 이후 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중조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일부 판사는 26일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대통령 권력에 근접한 정치 세력이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유세에서 제가 지난해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 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잘못됐나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단선적이고 경박한 발언들입니다. 이 후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만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력을 기울여 무서울 정도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이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는 바로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대만으로 이동하는 길목이 서해이고 주한 미 공군은 이 길목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를 뻔히 아는 중국은 군산, 오산의 미 공군기지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는 워게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의 제2전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발목을 묶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중국에 셰셰하고 대만에 셰셰한다고 이 엄중한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리 해상 운송량의 30% 이상은 대만 해협이나 그 부근을 지납니다. 남중국해까지 합하면 한국 해상교역의 90% 이상이 이 일대를 지난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난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둘째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쟁 첫 해 대만 국내 총생산 GDP가 40% 감소하고 한국 GDP도 23.3%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이곳 정세는 우리와 직결된 문제인데 무슨 수로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것입니까? 주변에 외교 안보 전문가를 여럿 두고 있는 이 후보가 정말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업에 바빠 국제 정치 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셰셰 발언을 덮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밀어붙여서 선거 국면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만에 하나 정말로 셰셰를 한다면 나라가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 등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정리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대선이 본격화했는데도 국힘이 반정 계기를 못 만드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문제도 한 원인입니다. 당 안팎의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또 공을 넘겼습니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를 해야 조금이라도 중도층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계엄 사태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헌재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선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서 70%였습니다. 국민이 공산당입니까? 국힘은 중앙선대위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5.18을 코앞에 두고 이런 총국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국힘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전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중도 지지층의 외면만
자초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8%포인트쯤 높습니다. 국힘 텃밭까지 위협받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 중도 젊은층 표를 잃으며 영남 기득권과 강성 지지층에 안주해온 결과입니다. 최근 10년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동안 국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가 영남권입니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정치 웰빙족이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개헌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뒤집고 버텨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엔 보여주는 것 없이 자충수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목표였습니까? 이대로면 국힘은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